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현대는 검진의학의 시대죠. 예전만 해도 내가 배가 석 달, 넉 달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다고 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귀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2, 3주 배만 아파도 그리고 조금 치료해 봤는데 딱히 호전이 없어도 걱정이 되셔서 먼저 전화로 검진센터나 병원에 예약을 하셔서 내시경 검진은 물론 CT, 복부 초음파, 엑스레이 등등 검사를 빠른 시일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검진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좋아졌고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사를 했는데 각종 검사를 모두 했는데 전부 정상이거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환자분께서는 몇 주, 몇 달 혹은 길게는 몇 년 동안 불편감을 호소하는 그런 질환도 있죠. 오늘은 그렇게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도 환자는 불편감을 호소하는 질환, 그 중에서 위장 질환에 해당하는 그런 병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합니다. 자, 이 병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능성 위장장애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 어떤 특징이 있냐면 끈질기고 반복적인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성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검사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medical tests, 엑스레이나 CT, 혈액검사,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생화학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몸의 어떤 구조, 모양이 바뀐 거죠. 대표적인 질환으로 암이 있습니다. 신생물. 어떤 사람이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내시경으로 들여다봤는데 위 유문부에 위암으로 추정되는 종양이 크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소화 안 되는 것은 그것 때문이죠. 아니면 뭐 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위장점막에 움푹 패인 궤양이 있더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플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화학적인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호르몬 수치 같은 거예요. 각종 혈액 검사상 수치가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갑상선 질환이 오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상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검사상 이상 소견이 다 없다는 거예요. 기능성 위장장애는. 검사상 문제가 없어서 문제인 병이 기능성 위장장애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어도 환자분들께서는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이상 소화 잘 안 되거나 위장질환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현대의학이 워낙 검진의학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것을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상 이상이 없어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난 이렇게 힘든데,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래도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픈데도 막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다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했어도 우리가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을 다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기능성 위장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께서 받게 되는 어려움이 또 있는데요. 이게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질환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기능성 위장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라도 각각의 증상이 스토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이상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입맛은 좋아요. 그래서 밥을 막 먹고 싶고 배고픔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먹기만 하면 너무 답답하고 속이 꽉 막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불편하니까 식사량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 병원까지 오게 되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볼게요. 그런데 다른 환자분은 똑같이 살이 빠져왔는데 이분은 입맛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으면서 식사 한두 끼 걸러도 거의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렇지만 살이 계속 빠지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정상일 때 식사량이 한 공기 정도였으면 지금은 뭐 3분의 1 정도만 먹어도 위장이 멈춘 듯한 느낌, 위장이 늘어진 듯한 느낌이 나면서 도저히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이 앞에 환자와 뒤에 환자는 똑같이 기능성 위장장애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배가 고프냐, 배고픔을 못 느끼냐, 이것은 천지차이거든요. 한의학 변증상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약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환자들이 되게 불편해한다, 살도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진단은 같지만 증상은 다른 거기 때문에, 같은 소화기 증상이라도 이렇게 변증해보면 완전히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반적인 의학 체계에서의 어떤 약물 투여를 했을 때 두 사람 다 크게 호전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과민대장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죠. 이것도 역시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기능성 위장장애의 일종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진단하려면 일단은 기저질환이 없다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각종 검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대장이나 복부에 큰 질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배가 아프고 배가 부글거리고 만성적인 복부 불편감과 배변장애, 설사든지 변비든지 그걸 호소한다. 그럴 때 이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넓게 보면 기능성 위장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들을 보면서 워낙 다양한 환자들을 봤지만은 이것이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딱 뭉뚱그려서 이 환자들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안에서도 입맛이 있냐 없냐, 설사냐, 변비냐, 아니면 배를 눌러봤을 때 어느 쪽 부분이 더 뭉쳐있느냐, 아니면 배가 부드러운데도 소화가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변증을 해서 치료하는 방식이 이제 한의학적인 방식인데,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평생 동안 잠깐이라도 최소 몇 주 이상은 기능성 위장장애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몇 주 정도 겪으시는 걸로는 치료하실 필요가 없고요. 몇 달 이상 혹은 몇 년 이상 고생하신 분들을 주로 치료하게 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기능성 위장장애나 만성위염, 장상피화생에 대한 건강정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잠실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